근데 사실 국민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판단에 875원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국민들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생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국민들 생각하고요.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그분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어떤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정말요? 어떻게 좀 빨리 좀 해라. 이제는 국민들이 이 땡땡 저 땡땡 합니까? 예. 정말요? 예. 특히 제 지역구에 가보면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이. 어르신도 그렇고요. 젊은 분들 그렇고 저를 만나면 막 그 울분을 터죠. 야, 이게 저작거리 민심이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선거 때보다 대통령도 막 시장에 가시면 또 다들 환호들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걸 믿어지지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한번 광주나 전주에 거리를 한번 가시면 좋겠다. 용산 대통령이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지. 대통령이 직접 용산을 벗어나서 광주, 전주 이런 도심을 한번 걸어봤으면 도심이나 좋겠다. 시장통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바로 육두문자가 날아올까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성난 민심. 그러니까 그 공실도 많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물가도 높고. 전주 같은 데 가보면 그 옛날에 그래도 관광객이 많은 도시인데요. 그 관광객이 많은 그 전주 한옥마을 근처 상가에 가보면 빈 상가가 그렇게 많아요. 한옥마을에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정말 용산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주나 광주 어느 시장 가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정치 아닌가 싶어요. 맨날 이제 환호받는 대구 칠성시장 이런 데만 가실지 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재임 이후에 호남 일정 방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민생 토론회 했잖아요. 정읍에서 하고 올라갔습니다. 정읍에서만 딱 하고 올라가셨어요?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소식 딱 들으시고 첫 번째 받은 느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민들이 검찰이 검찰했네. 검찰이 검찰했네. 이렇게 딱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여러 번 예상을 했고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작년 연말에 고발이 됐잖아요. 제가 보고 이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을까 이런 판단하려면 한 3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수사 의지 판단 기준 3가지. 첫째는 검사장이 사건을 오면 배당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어가지고 1차장 산하에는 형사부가 있고 4차장 산하에는 인지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반부패 맨날 특수부 이런 직접 수사 부서가 있는데 1차장 산하에나 배당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반 형사 사건처럼 보는구나 또는 감찰 사건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4차장 산하에 배당을 하면 진짜 특수 사건처럼 제대로 수사하려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입니다. 이 디올백 사건이 고발이 되면 이 사건은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도를 보니까 출입 명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아파트에서 출입 명부를 1년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잘하는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백을 받은 거니까 금품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계좌 추적도 해보고 이런 영장을 받아야 되죠. 이런 행동이 없었다. 세 번째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소환 조사입니다. 직접 검찰청에 출석하게 해서 조사하는 게 이게 관건인데요. 과거에 조국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은 없어졌습니다. 2019년 없어졌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검찰이 알립니다. 이렇게 소환했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이 검찰청에 불러서 소환 조사하는 거하고 이번처럼 정말 관내 네.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는 네.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처음 일요일 날 딱 그 네. 문자를 보고 예. 관내란 말을 썼더라고요. 관내란 말을 왜 썼을까 사람들이 물어봐서 예. 사람들이 관내에 그런 청사가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예. 적어도 중앙지검 관할이 서울 중구 종로 서초 강남 관할 예. 그렇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가 용산에는 안 갔다. 용산은 서부지검 관할이거든요. 예. 용산구는 서부지검 관할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적어도 우리가 관할 밖에 가서 조사는 안 했다 이런 표시로 아마 관할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상당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야, 일말에 약간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어찌 됐든 검찰청에 소환 조사했을 경우에는 네. 사람이 그 피의자가 변명을 했을 때 네. 즉각 대질 조사도 가능하고 또 관련 자료를 가져다가 대처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번처럼 출장 조사한 경우는요. 예. 우선 휴대폰도 다 맡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를 할 경우에 맞받아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아는 거 자료가 가지고 간 자료만 가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조사라고 보기에는 차라리 어렵고 네. 그 피의자의 변소만 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예. 그럼 이 세 가지 대목에서 다 놓쳤다. 이게 조사 과정이 그런 공정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정말 혹독하게 수사를 했구나. 네, 네. 라는 판단이 나온 다음에 나온 결론은 그래도 믿어줄까 말까 한데 네. 이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은 결과라면 믿지 않았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것보다 국민들한테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바로 수사하는 검사들이 휴대폰을 경호처에 맡기고 예. 보안청사, 그러니까 경호처 안에 보안청사인 거잖아요. 예. 청와대. 예. 그쪽으로 가서 그리고 미리 작성된 70쪽짜리 그 질의 예. 답변서 그거를 제출하고 예.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엔 정말 특수계급이 있구나.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장윤선이라면 검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아마 안 나온다고 두 번만 네. 하면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했을 것 바로 같습니다. 그냥 취재 편의점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예, 바로 체포영장 발부하고 긴급 체포하고 뭐 이럴 거 이미 아닙니까? 계좌도 털리고 휴대폰도 여러 번 압수수색 당했을 노트북도 다 가져가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헌법 11조에 따라서 마치 특수계급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